건담 시리즈는 등장하는 각 세력들 간의 분쟁, 전쟁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덕분에 등장하는 건담들은 대부분 병기로서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중 몇몇 기체들은 전투가 아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역대 건담 시리즈 중 가장 신기한 건담 중 하나인 스타게이저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스타게이저 건담은 건담 시드 시리즈의 외전, 시드 스타게이저에 등장하는 주역 기체로 작중 등장하는 세력인 DSSDA에 개발된 건담입니다. 시드 시리즈의 세계관에선 코페르니쿠스라는 월면 도시가 존재하고 화성 또한 식민화가 이루어지는 등 인류의 태양계 진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 정도의 과학기술에도 불구하고 태양계 밖의 외우주 탐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죠. 때문에 지구연합과 플랜트 그리고 각 중립국들은 서로 협력하여 DSSD라는 심우주 탐사개발기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DSSD는 그 이름에 걸맞게 화성 궤도를 벗어난 외우주의 탐사, 식민지 개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 코디네이터와 과학자, 전직 군인들이 소속된 기관입니다. 각 세력들의 협력에 의해 설립되고 초기엔 플랜트의 군사조직인 자프트에게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DSSD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중립세력이자 민간단체입니다. 덕분에 DSSD의 소속원들은 인종, 이념,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열중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구성원으로는 코디네이터이자 DSSD의 기술 개발진인 셀렌의 맥그리프, 마찬가지로 코디네이터인 솔른의 랑주, 그리고 내추럴이자 전직 지구연합군 소속으로 현재는 DSSD의 보안부대장을 맡고 있는 에드먼드 듀클로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많은 우주기술이 군사기술에 활용되는 것처럼 DSSD의 신기술들은 군사적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경우가 많았고 거기다 본편의 오브처럼 코디네이터와 내추럴이 공존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DSSD에 대한 각 세력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때문에 DSSD는 각 세력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존재 가치를 입증받고 마찬가지로 중립 세력인 정크길드에게서 기존 M1 아스트레이를 개조한 시빌리언 아스트레이를 구매하여 자체적인 전투력을 갖추는 등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노력들을 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래의 목적인 외우주 탐사를 위해 셀레네와 기술자들이 각종 신기술을 도입하여 개발한 기체가 바로 스타게이저 건담입니다. 스타게이저 건담은 한 시리즈의 주역기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설정이 그렇게 많지 않은 미스터리한 기체입니다. 다만 확정되지 않았을 뿐 작중 언급들을 통해 어느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죠. 스타게이저는 설정상 아스트레이 프레임을 이용해 개발된 기체입니다. DSSD는 같은 중립 세력인 정크길드와 나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시드 일부에서 아스트레이를 개발한 오브는 지구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점령당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오브의 기술자들이 정크길드로 망명하였고 자연스럽게 정크길드는 아스트레이 기술들을 보유하게 되었죠. 그렇게 정크길드는 아스트레이를 베이스로 한 양산기인, 레이스타, 시빌리언 아스트레이 등을 개발하여 여기저기 판매하게 됩니다. 참고로 정크길드의 거의 모든 모빌스트들인 건담 시리즈 최초의 공식 한국인 캐릭터 윤세환이 개발한 것들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DSSD는 정크길드에서 개발한 시빌리언 아스트레이를 구입하여 기지 방어에 사용하는데요. 이렇듯 정크길드와 많은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아 스타게이저에 사용된 아스트레이 프레임 또한 정크길드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게이저는 앞서 설명했듯 외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된 비전투용 모빌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SSD는 태양풍을 이용한 신기술 부아티르 루미에르를 스타게이저에 탑재시키죠. 부아티르 루미에르는 스타게이저의 등 뒤에 장착된 거대한 고리를 통해 태양풍을 받아 양자돛을 형성하여 무한히 가속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작중 언급에 따르면 처음 1초는 0.5cm밖에 이동할 수 없지만 1분 후에는 18m, 1시간 후에는 64km까지 이동하며 무한히 가속할 수 있죠. 추가적으로 DSSD의 정거장에서 입자빔으로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타게이저의 고리엔 여러 스러스터들이 장비되어 우주에서의 자세 유지에 활용되기도 하죠. 이후 부아티르 리메르 시스템은 데스티니,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은 기체들이 추진기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외우주에서의 장기간 탐사를 위해 설계된 기체이기 때문에 스타게이저는 무인으로 운영될 것을 상정하고 개발되었습니다. 덕분에 스타게이저엔 고성능 학습 알고리즘을 내장한 AI가 탑재되어 기체를 컨트롤하죠. 스타게이저에 탑재된 AI는 DSSD가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여 점점 발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중 지구연합은 이 AI가 전투용으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고 스타게이저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또한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정비를 받을 수 없어 자가수리형 나노머신이 탑재되기도 하죠. 외부가 노란빛으로 빛나는 것은 우주에서 식별이 용이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그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다 작중 언급에 의하면 스타게이저엔 핵엔진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장비되지 않아 뉴트론 제머가 살포된 지역에서는 내장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뉴트론 제머의 범위를 벗어난 외우주에선 핵엔진을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듯 다양한 신기술을 갖춘 스타게이저는 지구에 위치한 DSSD 기지에서 제작되고 브라질의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잡트 탈영병들에 의해 유니스7이 지구로 낙하한 사건, 브레이크 더 월드가 발생하며 우주센터 주변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거기다 테러리스트에 의해 우주센터가 공격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DSSD의 보안부대장이었던 에드먼드 듀클로가 자신을 희생하여 시간을 벌고 스타게이저를 안전하게 우주로 보내게 되죠. 사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스타게이저에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작자인 셀레네조차 단순히 형식 번호인 401이라고만 부르죠. 이후 솔른의 랑주에 의해 사망한 에드먼드가 생전했던 말을 되새기며 위를 바라보며 그 너머의 별을 응시하라는 의미로 스타게이저, 즉 별을 바라보는 자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전황이 악화된 지구연합은 스타게이저에 탑재된 AI를 입수하기 위해 특수부대인 팬텀 페인을 DSSD의 우주정거장으로 파견합니다. 이때 팬텀 페인은 작품의 또 다른 주인공인 스웬 칼 바얀이 탑승한 스트라이크 느와르, 샤무스 코저의 베르데 버스터, 그리고 다수의 슬로터 대거를 투입합니다. 이때 DSSD는 방어를 위해 시빌리언 아스트레이를 투입하지만 고성능 기체인 스트라이크 느와르와 에이스 파일럿인 스웬은 이를 가볍게 격파하죠. 결국 셀레네는 스타게이저의 유인용 조종석을 탑재하여 솔과 함께 직접 전장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스타게이저의 OS가 비춰지는데 기존 건담 타입의 OS와는 조금 다른 것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스타게이저는 비전투용 모빌스트이기 때문에 시빌리언 아스트레이가 사용하던 빔 건만을 장착한 채 출격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텀 페인의 슬로터 대거를 엄청난 속도로 격추시키는 등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느와르와의 전투에서는 부아티르 리미에르의 방출 에너지장을 활용한 녹색의 고리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녹색의 고리들은 부아티르 리미에르를 발동할 때 주위 공간에 에너지 간섭이 발생하여 생기는 부산물로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몰랐던 기능입니다. 따라서 DSSD는 이 기능을 우주 쓰레기나 운석 등으로부터 스타게이저를 방어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했죠. 문제는 이 녹색 고리가 상상 이상으로 높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고리들은 전투용 모빌스트의 빔 사벨보다 강한 절단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빔 공격을 방어하거나 스트라이크 느와르의 팔을 잘라버리는 등 엄청난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비전투용 모빌스트에 탑승한 초보 파일럿들이 에이스 파일럿이 탑승하여 오직 전투용으로만 설계된 고성능 모빌스트를 압도하는 성능을 보인 것이죠. 하지만 당시엔 임시 배터리로 구동했기 때문에 가동시간이 17분밖에 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만약 스타게이저에 뉴트론 제머 캔슬러가 탑재되고 키라나 아스란 같은 에이스 파일럿들이 탑승했다면 전장을 휩쓸고 다닐 정도의 성능을 보였겠죠. 결국 스타게이저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자 셀레네는 솔을 탈출시키고 정거장의 입자빔을 이용하여 부아티르 리미에르를 최대 출력으로 끌어올리며 전장을 이탈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스타게이저는 금성권까지 날아가게 되고 느와르는 반파되게 되죠. 이때 느와르에 탑승했던 스웨는 큰 부상을 입게 되지만 스타게이저와 셀레네는 비교적 멀쩡한 것으로 보아 스타게이저의 내구성은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셀레네는 부상당한 스웬을 구출하고 느와르의 남은 에너지를 스타게이저로 돌린 이후 부아티르 리미에르를 가동하여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냉동수면에 들어갑니다. 남은 산소가 27일분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정확히 669시간, 27일하고도 21시간이 지난 이후 솔에게 극적으로 발견되어 살아남게 됩니다. 참고로 지구와 금성의 거리는 약 1억 7천만 킬로미터이고 작중 스타게이저가 지구와 금성의 사이에서 표류했기 때문에 대충 절반의 거리로 계산한다면 스타게이저는 669시간 동안 약 8,500만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이 됩니다. 이를 계산해보면 시간당 12만 7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한 셈이죠. 현존 우주 발사 시스템의 최고 속도가 시속 39,500km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스타게이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동했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스타게이저는 시간이 지나며 무한히 가속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아마 발견 당시엔 처음 기동했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속도로 이동하고 있었겠죠. 이후 셀레네와 함께 극적으로 살아남은 스웨는 천문학자가 꿈이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팬텀 페인에서 벗어나 DSSD에 합류하게 됩니다. 스타게이저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시드 스타게이저의 주인공 기체이지만 그 활약에 비해 작품 내의 비중은 절망적으로 적습니다. 덕분에 더 많이 등장한 스트라이크 느와르를 주인공 기체라고 하기도 하죠. 이러한 양상은 작품 외적인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트라이크 느와르는 MG 버전으로 발매되어 기존 스트라이크의 단점을 보완하며 준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스타게이저는 HG만 발매되었고 심지어 중국 기업이 라이센스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등 작품 외적으로도 취급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매력적이다 생각하는 건담인데 이 부분은 참 아쉽게 느껴지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